퇴직금 3억 원 받으셨는데 세금으로 1,000만 원 넘게 나갔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모르고 손해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퇴직금 받아도 어떤 분은 148만 원 돌려받고 어떤 분은 오히려 세금 폭탄 맞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IRP와 ISA 활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행 직원들, 증권사 직원들은 본인 돈 이렇게 굴립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고 IRP에 300만 원 넣고 ISA 만기되면 IRP로 옮겨서 세금 30만 원 더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객들한테는 이런 디테일한 방법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입니다. 설명하기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금융 전문가처럼 내 노후자금 똑똑하게 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앞두신 50, 60대 시니어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잡한 얘기 다 빼고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40분만 투자하세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IRP가 도대체 뭔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RP, ISA 이런 용어들 처음 들으시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RP부터 볼까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영어로 인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퇴직금 보관하고 불리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퇴직할 때 회사에서 내 통장으로 퇴직금 바로 입금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퇴직금 한 번에 받아서 다 써버리면 나중에 노후에 돈 없어서 고생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부담해야 하니까 미리 막아놓은 겁니다. 퇴직금은 IRP에 넣어서 노후자금으로 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나옵니다. IRP는 단순히 퇴직금만 받는 통장이 아닙니다. 내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왜 추가로 넣냐고요? 세금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IRP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줍니다. 얼마나 돌려주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최대 148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에요. 안 받으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IRP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되고 펀드도 되고 ETF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굴릴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금을 또 깎아주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IRP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받는 통장인데 추가로 돈도 넣을 수 있고 세금도 돌려받고 투자도 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ISA는 또 뭔가요? 이제 ISA 얘기해 볼까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어렵죠? 그냥 쉽게 절세 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ISA에 3천만 원 넣어서 투자했는데 300만 원 수익 났다고 칩시다. 원래 같으면 이 수익에 15.4% 세금 내야 합니다. 그럼 46만 원 정도 세금 나가는 거죠. 근데 ISA는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냅니다. 15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30만 원 넘게 절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SA의 진짜 꿀팁은 따로 있어요. ISA를 3년이나 5년 만기로 가입하시잖아요. 만기 됐을 때 그 돈을 IRP로 옮기면 추가로 세금을 돌려줍니다. 얼마나 돌려주냐? 옮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ISA에서 3천만 원 만기되면 그걸 IRP로 옮기세요. 그럼 300만 원의 10%, 그러니까 30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박인지 아세요? 그냥 계좌 옮기는 것만으로 30만 원 공짜로 받는 겁니다. 은행 가서 서류 몇 장 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ISA 만기되고 60일 이내에 IRP로 옮겨야 혜택을 받습니다. 60일 넘으면 혜택 날아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ISA는 투자하면서 세금 적게 내는 통장이고 만기되면 IRP로 옮겨서 추가 혜택까지 받는 겁니다. IRP랑 세트로 활용하는 거죠. IRP와 ISA, 뭐가 다른가요? 자,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IRP는 노후 준비 통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묵혀두는 겁니다. 55세까지는 함부로 못 꺼냅니다. 대신 세액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매년 900만 원까지 넣으면 148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어요. ISA는 중단기 투자 통장입니다. 3년이나 5년 만기로 가입하고 만기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없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나중에 IRP로 옮기면 또 혜택 줍니다. 가장 큰 차이는 중도 인출이에요. IRP는 중간에 돈 빼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법으로 정한 사유만 가능해요. 집 살 때, 전세금 마련할 때, 6개월 이상 병원 입원할 때 이런 경우만 됩니다. 그것도 세금 많이 떼갑니다. 반면 ISA는 자유롭게 빼도 됩니다. 물론 중간에 빼면 세금 혜택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 두 개 다 만드시라는 겁니다. IRP는 절대 안 쓸 노후자금 넣어두는 거고 ISA는 3년, 5년 후에 쓸 수도 있는 돈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ISA 만기되면 IRP로 옮겨서 추가 혜택 받고요. 세금 148만 원 돌려받는 방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일단 기본 원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1년에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합이 뭐냐? 연금저축 600만 원 더하기 IRP 300만 원입니다. 총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를 돌려받느냐? 여러분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시면 16.5% 돌려줍니다. 900만 원에 16.5%면 148만 5천 원입니다. 거의 15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 거예요. 연봉 5,500만 원 넘으시면 13.2% 돌려줍니다. 그럼 900만 원에 13.2%, 118만 8천 원 돌려받습니다. 그래도 120만 원 가까이 되죠?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인 김씨, 연봉 4,500만 원입니다. 이분이 연금저축에 매달 50만 원씩 넣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죠. 그리고 IRP에 매달 25만 원씩 넣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총 900만 원 넣은 겁니다. 다음해 2월 연말정산 때 148만 5천 원 돌려받습니다. 매달 75만 원 저축한 건데 150만 원 가까이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월 62만 원 정도만 부담한 셈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짜 돈을 주는 건데 안 받으면 손해죠. 특히 50대, 60대 시니어 여러분, 은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5년만 하세요. 매년 148만원씩 5년이면 742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부부 해외여행 한번 가시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돈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ISA 전환 기억하시죠? ISA에 3천만원 모았다가 만기되면 IRP로 옮기세요. 그럼 300만원에 10%, 30만원 추가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년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넣어서 148만원 받고요. 3년 후 ISA 만기되면 IRP로 옮겨서 30만원 더 받습니다. 총 178만원 세금 돌려받는 겁니다. 거의 200만원에 가깝죠? 절세 최적화 전략.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 여러분은 16.5% 혜택받는 분들이니까 무조건 900만원 채우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연금저축 600만원 채우세요. 연금저축이 먼저냐? 중도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IRP는 중간에 빼기 어려운데 연금저축은 필요하면 뺄 수 있어요. 물론 세금은 내야 하지만요. 연금저축 600만원 채웠으면 다음은 IRP 300만원 채우세요. 이것도 채웠으면 이제 여유자금은 ISA에 넣으세요. ISA는 비과세 혜택도 있고 3년 후 IRP로 옮기면 추가 혜택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연봉 5,500만원 넘으시는 분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혜택이 13.2%로 조금 적을 뿐이지 전략은 동일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남는 돈은 ISA입니다. 세 번째, 50대 이상 은퇴 임박하신 분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돈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IRP에 900만원 넣으세요. 물론 연금저축이랑 합쳐서요. 그럼 내년 2월에 바로 148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900만원 넣으세요. 또 148만원 받고요. 이렇게 은퇴 전까지 계속하세요. 55세 넘어서 은퇴하시면 이 돈으로 연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세금 30%에서 40% 깎아줍니다. 지금 넣을 때도 세금 돌려받고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 깎아주고 이중으로 혜택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자녀들도 직장인이면 IRP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자녀명의 IRP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증여세 걱정도 없고 자녀들은 세금 돌려받고 일석이조입니다. IRP 투자, 뭘 사야 하나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IRP 계좌 만들었어요. 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투자해야죠. 그냥 놔두면 이자 하나도 안 붙습니다. IRP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랑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쉽게 말해서 안전한 겁니다. 정기예금, ELB 이런 거요. 은행 예금처럼 원금 보장되고 이자 확정된 상품들입니다. 지금 금리가 연 3%에서 4% 정도 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배당 상품은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 ETF, 리츠 이런 거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 예금보다 수익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 하나 있습니다. IRP는 실적 배당 상품을 70%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무조건 안전한 상품 들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퇴직금이니까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그럼 뭘 사야 하냐?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50대, 60대 시니어분들은 안전하게 가세요. 추천 비율은 이렇습니다.
정기예금이나 ELB 같은 안전한 상품 60%, 채권형 ETF 30%, 배당주 ETF 10%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손실 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연 3%에서 5% 정도만 벌어도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냐? 안전자산은 지금 금리 높은 정기예금 고르세요. 3.5%에서 4% 주는 상품들 많습니다. 채권은 국채나 회사채 섞인 ETF 사시면 됩니다. 배당은 국내 고배당주 ETF나 리츠 추천합니다. 40대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안전자산 40%, 채권 30%, 주식 30% 이렇게요. 목표 수익률은 연 5%에서 7%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리밸런싱은 1년에 2번 정도 하세요. 30대 분들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규정상 최소인 30%만 두고 채권 20%, 주식 50% 이렇게 가세요. 목표는 연 7%에서 10%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단기 손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해외 ETF 세금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ETF 배당금에서 미국이 세금 떼가면 한국에서 그거 돌려줬어요. 근데 올해부터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해외 ETF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 국내 ETF 비중 늘리시고요. 해외 투자는 배당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가세요. 배당금 적게 주는 대신 주가 상승으로 수익 내는 ETF도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자신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럼 디폴트 옵션 활용하세요. 디폴트 옵션이 뭐냐? IRP 만들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상품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안정형부터 적극 투자형까지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안정형은 정기예금 100%고 적극 투자형은 주식 비중 높은 겁니다. 내 성향에 맞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알아서 투자해줍니다. 귀찮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중도 인출,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합니다. 중도 인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IRP 돈 급하게 필요해서 빼는 순간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IRP는 함부로 돈 못 뺍니다. 법으로 정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무주택자가 집 살 때입니다. 4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인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마련할 때입니다. 단, 기업형 IRP는 한 직장에서 딱 한 번만 됩니다. 개인형 IRP는 횟수 제한 없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병원 입원할 때입니다. 유료비 많이 나가면 인출 가능해요. 네 번째, 파산 선고받거나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천재지변으로 피해 입었을 때입니다. 이 5가지 경우만 중도 인출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자녀 결혼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이런 거 안 됩니다. 꼭 필요하면 아예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세금입니다. 같은 중도 인출이어도 사유에 따라 세금이 천지 차이입니다. 부득이한 인출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유료비,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이런 경우요. 이럴 때는 세금을 적게 뗍니다.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에서 5.5%만 떼갑니다. 근데 집 샀거나 전세금 마련할 때는 일반 인출입니다. 이때는 세금 많이 뗍니다. 기타 소득세 16.5% 뗍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냐? 1천만 원 인출한다고 칩시다. 부득이한 인출이면 55만 원 세금 냅니다. 일반 인출이면 165만 원 냅니다. 110만 원 차이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중도 인출하실 거면 사유 잘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 사유로 빼시려면 진단서 같은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중도해지입니다. 법정 사유가 아닌데 급하게 돈 필요하면 계좌를 아예 닫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5년 동안 매년 900만 원씩 넣었습니다. 총 4,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매년 148만 원씩 받았으니까 총 742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운용해서 500만 원 수익도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좌 닫으면 어떻게 되냐? 4,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총 5천만 원에서 16.5% 세금 뗍니다. 825만 원입니다. 그동안 받은 742만 원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마세요. 특히 집 마련한다고 급하게 해지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금 계산 꼭 해보세요. 차라리 신용대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IRP는 금융사별로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A은행에도 하나, 비증권사에도 하나, 시보험사에도 하나 이렇게요. 돈을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넣으세요. 그럼 나중에 급하게 돈 필요하면 한 계좌만 해지하면 됩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만 세금 내는 거죠. 훨씬 손해가 적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 비교도 하세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세금은 내지만 빼는 건 자유예요. 그래서 유동성 필요하시면 연금저축에 더 많이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 이렇게 하면 세금 30% 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5세 넘어서 돈 찾는 얘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기본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IRP 가입한 지 5년 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안 되면 일시금으로밖에 못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퇴직소득세 전액 냅니다. 1억 원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7%에서 8% 정도 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 다릅니다.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60%만 냅니다. 800만 원 낼 거 480만 원만 내는 거예요. 320만 원 절약입니다. 그리고 운용해서 번 수익은 더 저렴합니다.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만 냅니다. 69세 이하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넘으면 3.3%입니다. 나이 들수록 세금 적게 내는 겁니다. 실제 계산해 볼까요? 퇴직금으로 1억 원 모았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800만 원 세금 내고 9,2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10년 나눠서 받으면 480만 원만 세금 내고 9,520만 원 받습니다. 320만 원 차이죠. 게다가 나눠서 받는 동안 남은 돈은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연 5% 수익 난다고 치면 복리 효과로 훨씬 많아집니다. 미국 재무 전문가들이 4% 룰이라는 걸 말합니다. 매년 4%씩만 뺏었으면 원금 안 줄고 평생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뭐냐?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세요. 최소 10년은 나눠서 받으세요. 당장 목돈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럼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으세요. 전부 일시금 받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시나리오 하나 드릴게요. 55세에 은퇴하셨어요. IRP에 1억 원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첫 번째 방법,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간 매년 800만 원씩 받습니다. 생활비 보조용으로 쓰는 거죠. 65세 되면 국민연금 나오니까 IRP 연금은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남은 돈은 계속 굴리면서 나중을 대비합니다. 두 번째 방법, 당장 목돈 필요하시면 3천만 원만 일시금 받으세요. 나머지 7천만 원은 연금으로 15년 나눠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 목돈 필요 없으면 최대한 오래 나눠 받으세요. 20년, 30년 나눠 받아도 됩니다. 오래 나눌수록 세금 적게 내고 남은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수령이 심리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으면서도 투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유지하면서 남은 돈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럼 받는 것보다 더 빨리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계산 공식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처음 몇 년은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차부터는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초반에는 적게 받으면서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생활비 채우고 나중에 나이 들면 좀 더 받는 거죠. 유료비 많이 나갈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마무리. 자, 여기까지입니다. 40분 동안 IRP랑 ISA 활용법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안에 세액공제 한도 채우세요. 연금저축 600만 원 더하기 IRP 300만 원에서 총 900만 원입니다. 그럼 내년 2월에 148만 원 돌려받습니다. 두 번째, ISA 만기되면 무조건 IRP로 옮기세요. 60일 안에 옮겨야 합니다. 그럼 추가로 30만 원 받습니다. 세 번째, IRP에서는 연령에 맞게 투자하세요. 시니어분들은 안전자산 60% 이상 유지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네 번째, 중도 인출이나 해지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금 폭탄 맞습니다. 꼭 필요하면 법정 사유 확인하시고 여러 계좌로 분산하세요. 다섯 번째, 55세 넘으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세요. 최소 10년 나눠서 받으면 세금 30% 이상 절약됩니다. 여러분, IRP랑 ISA는 정부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부자들, 금융 전문가들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은퇴 앞두신 50대, 60대 시니어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5년만 해도 700만 원 넘게 세금 돌려받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 즐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계신 분들,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젊을 때부터 시작하면 복리 효과로 엄청난 목돈 만들 수 있습니다. 30년 모으면 몇 억씩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